안녕하세요. EBS 방과후 수업 실험과학 35강 길어져라 코끼리 코입니다. 루미놀 반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드라마에서 가끔 나옵니다. 이 혈흔 검사를 할 때, 그러니까 조금은 생각하기 싫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건의 현장에서 감식반이 와서 이렇게 혈흔 검사 같은 걸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루미놀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특수한 이 물질이 가산화수소를 갖다가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가산화수소라는 게 소독약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하얗게 거품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혈액 속에 있는 물질이 가산화수소를 분해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맨살에다가 가산화수소를 문질러 본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하얗게 되고 맙니다. 그거는 이제 가산화수소를 갖다가 분해시키는 물질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혈액 속에는 그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화수소를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루미놀 반응은 바로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산소가 이 루미놀과 반응해서 파란색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시면은 물 뿌리니까 파랗게 빛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혈액이 묻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혈액 속에 있는 효소가 가산화수소를 분해하고 그 산소와 루미놀이 반응해서 빛을 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 가산화수소를 가지고 코끼리 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활동인데요. 한번 보시죠. 실험 목적과 준비물입니다. 그러니까 촉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가산화수소하고 그다음에 아이오딘이나 칼륨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점막이라는 걸 또 사용하게 됩니다. 향연기도 사용하게 되고 가산화수소라는 약품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게 소독약이기는 하지만 약품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약품에 손이 닿는다거나 특히 눈에 들어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가지 않게 보안경이나 기타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고 실험을 할 수 있게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작 방법입니다. 플라스틱 관 속에 가산화수소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보통 1%, 5%짜리가 있는데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1%짜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붉은 색소를 넣습니다. 붉은 색소를 넣는 이유는 이제 나오는 코끼리 코를 좀 색깔 있게 잘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색소가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세제 때문에 색깔이 묻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과정을 보시면은 세제를 넣는 겁니다. 세제는 직접 원액을 넣지 마시고 풀어서 좀 물킨 다음에 세제를 넣는 것이 훨씬 더 활동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세제를 다른 물에 풀은 다음에 희석시킨 세제를 플라스틱 칸에 넣는 게 활동이 훨씬 더 재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플라스틱 칸을 갖다 수조에 넣습니다. 수조에 넣는 이유는 나오는 코끼리 코의 양이 많습니다. 그냥 나오면은 실험대 위가 지저분해지고 막 흘러 넘치겠죠. 물론 세제가 흘러 넘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수조에 넣어가지고 바깥으로 흘러 넘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다음에 거기에 아이오딘이나 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약 숟가락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끼리 코라고 거품이 막 뿜어져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양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연기, 현재는 향불이 있지만은 향연기를 해도 됩니다. 향을 피운 다음에 불을 끄고 그 불씨를 갖다가 시험관 깊숙이, 즉 플라스틱 간 깊숙이 넣으면은 갑자기 불씨가 확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가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산소가 발생했다는 소리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세제를 넣은 물이 거꾸로 넘쳐 흐른다는 것은 가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이 산소가 그 세제 속에 갇혀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제의 거품이 더 양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마치 코끼리 코가 늘어나듯이 부글부글 개면서 나오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의 불씨를 넣어주면 그 산소에 의해서 향의 불씨가 더 살아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기입니다. 가산화수소와 붉은색 색소, 주방세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칸에 아이오딘과 칼륨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거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거는 가산화수소가 아이오딘과 칼륨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아이오딘과 칼륨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고 다른 물질이 반응하게 도와주는 물질, 우리는 그걸 촉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물질을 정촉매라고 이야기하고, 또 반응을 느리게 만들어주는 물질도 있습니다. 부촉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촉매라고 해서 무조건 빠르게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정촉매와 부촉매라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유연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산화수소가 분해돼서 나오는 게 산소였습니다. 그래서 향유연기가 더 잘 불씨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는 분해돼 나오는 게 산소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넣는 양에 따라서 코끼리코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어서 많이 나오겠죠. 그만큼 촉매 역할을 많이 해서 많이 분해를 시킨다는 소리입니다. 간단 퀴즈입니다. 학생들과 같이 풀어보면서 활동한 내용을 되짚어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이오딘이나 칼륨은 촉매입니다. 자기 자신은 변화가 없이 다른 물질이 반응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아무리 많이 넣어준들 그것이 반응해서 다른 물질로 나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원리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촉매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가산화수소가 분해되는 것은 아이오딘이나 칼륨 때문에 분해되고, 가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아이오딘이나 칼륨은 촉매 역할을 하는 거고 분해가 빨리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변화가 없이 다른 물질의 반응을 도와주는 걸 우리는 촉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발생한 산소가 세제 거품을 아주 많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마치 코끼리코가 길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길어져라 코끼리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